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7일 떡국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제 또 같은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이 와주셨는데, 이효석 언니과 그다음 김승엽 의원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효석 언니께서 조금 늦으실 뻔했는데 다행히 또 시간 안에 컷 해주셨습니다. 역시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청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덕분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4년간 사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 또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네. 더욱이나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 이 청년 3명이 모여서 또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또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참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아마 좌파에서 조금 헉했을 거예요, 이 결과를 받아보고. 자, 어떤 거냐? 추경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돌았습니다. 자, 근데 그 누가 돌렸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거기서 이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난 4월 3일에서 4일간 양 이틀 정도 진행되었던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7% 꺾였고, 그리고 이번 3차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2030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반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근데 특히 이 결과에서 20대 남자의 반대가 75.7%래요. 이 결과 혹시 보셨나요, 원님들? 저도 봤는데 75.7%면 거의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샘플을 한 1000명 샘플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0대 남자에서 반대가 75.7%라고 합니다. 자, 매우 높은 이 편인데 수치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 국민에게 약 70%의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드리겠다. 지원한다. 이거 분명히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지금 현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단언코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 30대 75% 이상이 반대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현금을 준다고 해서 좋아한다,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 현금성 민생 지원금이 결국은 나에게 큰 빚으로 올 거다. 지금 당장의 10만 원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한 명당 2,500만 원이 넘는 개인적인 빚을 이제 2,500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4,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나라가 국민 개인에게 이렇게 나라 빚이라 보이지 않는 수치의 빚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현 좌파 정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친민주당 성향의 김어준의 꽃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아니 본인들의 성향에 가까운 데에서도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면 실질적으로는 그 수치는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혹시 그 우리 의원님 두 분 이번 추경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추경이 이 민생지원 말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게 있죠? 지금 논란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의 목적과 의의를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시급성이 맞지 않으면 편성하면 안 되는 게 네. 맞는 건데, 우리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해서 중국인들 캐리어 옮겨주는 그리고 환대하는 그 맞습니다. 서비스에 네. 3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굳이 이런 걸 편성을 해야 될까라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을 했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민생 지원금을 위해서 소속된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이제 네,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여기가 말씀 주신 게 75%면 4명 중 3명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반대 여론이 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으로 돈 뿌리고 이런 정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미래를 끌어서 현재를 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030 특히 남자들은 지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들에서 조금 20, 30대에 대해 비하를 한 것도 있고 과거에 여러 발언들이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보수화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냉정하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 미래에서 빚을 끌어왔는데 당연히 반대를 하고 화를 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꽃 여기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있는 한준호 후보가 SNS에다 여론조사 꽃이던 잡초던 뭐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네. 그만큼 이 여론조사 자체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깔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보 성향 매체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왜 지금 현 여당에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펼쳤냐? 그러면 지금 여당은 계속 얘기했던 명심이 깔려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한준호 예비후보 역시 감사패를 받는 등 명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이 여론조사 꽃은 친문으로 또 계파 갈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돌릴 때 본인들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를 공표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공개했다는 거는 이건 좀 내부 갈등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20대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아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어제 말한 대로 그냥 지금만 대충 넘기겠다 이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겨서 추경이 필요하고 돈이 진짜 필요하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민들한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 경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 돈을 쓰겠다. 그 돈을 어디서 날 거냐. 나중에 미래에서 끌어오겠다. 당연히 생각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층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젊은 층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한준호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 꽂히든 잡초든, 네, 이를 정말 신뢰성이 없다는 걸 이미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 내에서도 김호준의 여론조사 꽃, 이거를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인 건데, 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곳에서 나온 결과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한 민생지원금 산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수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민생지원금 그다음 추경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한 일주일 좀 넘게 이제 네, 우리가 7번째죠 지금 방송이. 네, 7번째인데 한 번도 안 다뤘던 당이 있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을 안 다뤘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한 번쯤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그렇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냐? 없습니다. 없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들 조국 혁신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도 질문지를 뽑으면서 어제 처음 들어가 봤어요. 이거 기사가 떠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의힘의 조국 혁신당은 적도 아니에요. 그쵸. 적의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특정 정파의 한계에 소속된 정당이다. 그냥 그래서 그 정도? 질문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참 깜짝지도 안 되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을 그렇게 상대를 해주는가? 왜 상대할까요? 야, 굳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의상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슈가 될까? 자, 이제 우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2024년에 인재 영입 1호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유재성 변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1기 체제에서도 그게 이제 2023년은 2기 체제거든요. 그러면 그 전 1기 체제에서도 1호 영입이 신장식 의원인데, 신장식 의원 또한 음주운전이랑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어요. 자, 이제 1기, 2기가 다 연속으로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최근에 또 조국 혁신당이 한 2월에 합류한 걸로 지금 대충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4월부터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명이라는 대변인이 있는데, 자, 이분이 지난해 9월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 인재 영입이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요,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기본 조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필수 요소인 게 아닌가. 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호섭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1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도 있고 무면허 운전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는다. 1호 영입은 보통 상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특정 계파를 대표하던가 아니면은 본인들의 이념을 대표하던 어떠한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그 자리를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 영입의 수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시기에 네. 한 22년도에 저희 공천 할 때부터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후 해서 구분까지 지어가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도 경각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지난 24년, 25년에도 대부분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에서 음주운전을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냥 우리 편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으면 무조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이념과 특정 계파를 대표할 수는 있겠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서의 자세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최소한 이런 영입 인재를 발표할 거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점퍼 입혀주고 모시는 식의 이런 식의 전과자들을 세우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인재 영입이 그냥 무조건 옷만 입혀주면 인재 영입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인재답지도 않은 인간의 가치가 없는 분들을 인재 영입을 해놓고 퍼포먼스에 그냥 불과하죠. 보여주기식. 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우리 김승엽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호석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전국 정당으로 좀 크고 싶은데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 퍼포먼스가 말씀하신 대로 임명식 이런 인재 영입식 막 이런 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인물난에 의해서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다 그냥 추천을 보니까 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 전과 정도야 이렇게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어물쩍 넘어가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분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임명희 대변인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이버에 치시면 아직 이분 소속이 사회민주당으로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이분 아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입니다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사회민주당의 제명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아마 음주운전으로 그죠. 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 정당에서도 제명 조치한 사람을 어떻게 원내에 입성한 원내 정당이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외 정당보다도 못한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물난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인물난을 겪고 있는 당을 우리가 굳이 뭐 상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도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이랑 그다음에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음주운전 전과, 뭐 무면허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영입을 맞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통점이 있어서 웃겨가지고 한번 거론을 해봤고요. 자, 또 하나 조국 혁신당 웃긴 게 있습니다. 우리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료를 좀 보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배너로 뜹니다. 자, 이 보이시는 지금 화면으로 뜨는 건데요. 네. 자, 조국 혁신당의 혁신 클래스 필수 과목 안내라고 해서 첫 번째 비전 선언문, 두 번째 사회권 선진국 돌봄권, 세 번째 AI와 미래 정치, 네 번째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철학, 또 다섯 번째는 전체주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 한나이 아렌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모든 과목을 이수시 20시간 수료 인정을 하고 출마 예정자들은 필수 이수 강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나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베끼고 싶었나? 자, PPAT가 딱 네. 떠오르시죠? 네네. 네. 우리 4년 전에도 PPAT를 쳤고요. 네. 올해도 여전히 이제 어김없이 국민의힘은 PPAT를 쳤습니다. 항상 이제 PPAT 할 때마다 각 전국에서 학교 이런 이제 시험 장소로 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네, 기사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음주운전 전과 이력이 있는 인사들의 영입을 인지하는 이 당에서 공천 기준을 정하는 행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PPT를 따라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조국 혁신당의 혁신 클래스? 이거는 전혀 흥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PPAT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험 본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이수를 따라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중앙영수원에서 하는 우리 교육 시스템, 수강 시스템을 얘네는 100% 네. 따라했다. 네. 아니,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 해체해야 한다, 잔당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대로 내려온 이 두 번째지만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시작한 PPAT를 이렇게 시스템을 홀라당 베껴가가지고 도입을 하고 싶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인물난이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화면 뜬 거 보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주의가 뭡니까? 저도 결국은 네. 지도자랑 국가 이념 중심 체제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아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공당에서 이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지금 방금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처음으로 여기에 지금 조국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주의로 혁신하겠다는 건지 자유민주주의로 혁신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왜냐하면 이분이 하면서 위헌적 선거제도도 개선을 하고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한다. 아니, 본인들 자체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혁신을 하십시오. 조국 저는 그게 혁신당은 정답이 본인들부터 맞습니다. 먼저 혁신을 하라. 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호사원님 보시기에는 이 PPT를 따라한 것 같은 혁신 클래스 흥행이 좀 될 것 같은가요? 어떤 식으로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할 것 같은가요?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적어도 이제 지방선거의 표로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표로 너희들 좀 일해봐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혁신 클래스 내용을 봤을 때 네.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이름대로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 양당을 제외하고 여기서 못 챙기는 부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저기라도 잠깐 쳐다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여기는 지금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혁신이라고 이름도 지어놓고 하면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영입 인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편이면 뭐든지 다 돼. 이럴 거면은 혁신 클래스를 왜 하며 우리가 결국 PPAT를 하는 이유도 우리 편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잠금 장치는 걸어놓겠다 이거거든요.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만 봤을 때는 그냥
그 보여주기식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음. 여기에 후보자의 품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보면. 근데 품격이라고 느껴지진 않고 그냥 결이 많이 다른 어느 집단을 모아놓은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결국 정당의 목적은 의석수를 확보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이런 투표로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양당에서 못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사실 그런 지점들이 있는 특수한 지역들 공장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IT 산업군에서의 특수한 것들 아니면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뭐 평택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에서의 특수성을 지방선거에서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정당의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이 혁신 클래스 그리고 영입 인재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들은 그냥 별 다른 감흥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주고 받고 이거밖에 못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양당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 우리는 강경하게 하겠다. 완전히 혁신을 하겠다.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은 혁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냥 민주당에서 갈라져서 나온 무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은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선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호석 의원님과 김승현 전 의원님 거의 공통된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혁신당에 혁신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클래스는 아무 뭐 흥행이 되지 않고 흥행뿐만 아니라 애초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미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확실하죠. 알았다는 거. 그래도 그것도 그렇죠. 정치권에서 미리 있는 알았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했다는 게 이미 흥행이 되지 않았다. 뉴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개혁신당도 그렇고 네. 공천 작업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교육 시간을 이수해라? 한참 늦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공천이 되기 전에 저희 PPT 이제 중앙연수원을 산 맞습니다. 것처럼 이수가 완료됐었어야죠. 물론 추가 접수는 이해합니다. 네, 저희도 똑같고요. 근데 추가 접수가 아니라 공천을 미리 접수한 사람이라면 완료가 돼야 맞습니다. 되고 근데 이 배너가 계속 뜨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필수가 맞을까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에서도 조국 혁신당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예전 그 총선 때나 지선 때 뭐 재보궐선거 때처럼 이 말이 뭡니까? 언론사도 이제는 굳이 조국 혁신까지 차라리 조국 혁신보다 개혁신당이 낫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세 개 정당 우리 국민의힘과 네.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을 좀 집중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갑자기 개혁신당 하니까 좀 생각이 났던 거예요. 혹시 최근에 한번 이슈가 좀 됐어요.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강력의원, 기초의원들에게 개별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셋 다 받으셨구나. 아, 다 받으셨구나. 저도 받았습니다. 아, 개혁신당도 결론은 지금 인물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없어서. 저는 저 좀 지금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이게 본인들이 안 받으시고 혹시 내용을 인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받으셨다고 하니 이제 좀 아니 근데 그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전 보자마자 이거 AI 돌렸다 문구가 저는 그게 AI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저도 제가 의정활동을 한 내용과 두 개를 보내줬는데 제가 의정활동한 거를 네. 하나는 이제 반려견 관련된 걸 보냈고 그건 제가 한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영유아들 그리고 이런 의료시설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의료시설, 기초의료시설 지정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의료 쪽으로 다른 거를 보내신 걸 보고 이거는 깊게 살펴본 게 아니라 AI 돌리고 맞습니다. 보내셨구나. 대충. 그렇게 네네, 느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내용에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 의정활동을 지역을 이렇게 하길래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의원님들 몇 분이 받으셨다고 하길래 근데 내용이 좀 비슷한데 결이 좀 다르길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멘트 한 3-4개로 돌리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근데 생각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볼까요? 기사를 잘 봤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항상 멀리서 응원합니다. 지금 저희 의정활동에서 알잖아요. 네. 기사 많이 뜹니다, 저희도. 어느 기사를 봤는지 명확하게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 김승엽 의원이 정말 은평이라는 지역을 위해 이거는 정말 확실히 책임지고 했구나. 그럼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죠. 딱 보자마자 저는 AI다. 저는 그래도 몇 개 의정활동을 써주시긴 했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의상 그래도 한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니 네. 예의상 제가 이제 답장을 했죠. AI인 줄 알면서도. 답장도 하셨어요. 하지만 느꼈죠. 내가 AI에도 답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보내고 후회를 했죠, 저는. 아까 자. 김승엽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언론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를 말씀을 주신 지점이 이제 총선 때는 비례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가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은 관심을 지금 특정 지역이나 정파를 제외하고는 가지기 어려운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이런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단체장을 배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구에서 아까 말한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서는 또 주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조국혁신당의 숙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혁신을 해서 뭐 어떤 특정 집단에게 지지를 확실하게 받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지역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양당을 조금 언론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못 깨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3당들이 조금 양당에게 던지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양당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저희 왜요? 지금 댓글 중에 하나가 혁신 없는 조국 혁신당 그냥 민주당 이중대 범죄 이력 많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이너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 그냥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민주당에 들어가라.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민주당 들어가서 그냥 본래대로 맞습니다. 그냥 네. 살아라. 근데 조국 혁신당 절대 또 그러진 않죠. 자존심에. 자, 우리가 어쨌든 계속 좀 길게 봐야 되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맞습니다. 관심을 그렇게 두진 않대. 네, 그냥 좀 보고만 있겠습니다. 살짝.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실 기초의원 정도는 지방선거 막 다루지도 않아요. 큰 맞습니다. 이슈가 뭐 살인사건이나 이 정도가 있는 거 아닌 이상. 자, 근데 저희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탑바 전북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관위에 이제 등록된 군산시 예비 후보자 41명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의 정가가 있고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다 민주당이에요. 41명이요? 41명도 민주당일 수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막 거의 뭐 좌파 그죠? 쪽인데 네. 그 중에 또 11명의 정가가 있어요. 근데 정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옆에 익산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익산시도 예비 후보자 뭐 40명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2명의 정가가 있고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자, 이 중에 근데 제일 많은 유형이 뭔지 아세요? 어느 게 제일 음주 아닙니까 혹시? 도박 음주 또 상해가 음주? 있습니다. 네, 음주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선출직 해보셨잖아요. 네, 선출직을 해본 의원으로서 이러한 후보들이 선출직에 출마하는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이효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돼야 돼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지금 40명 중에 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4분의 1이에요. 네. 25%에서 30%가 정과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보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가 40개의 공보물을 보는데 무소속으로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4분의 1은 정과를 하나씩 찾아봐야 된다? 이거 자체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죄 유형도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뭐 도박이나 음주나 상해는 대부분 폭행 쪽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해명을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100만 원 이상 정가는 꼭 표기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독립운동을 하셨다 아니면은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공범을 보다 보면 네. 이제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음. 뭐 음주운전 상해 도박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출마하는 자격을 아까 말한 대로 조국혁신당이 혁신하려면 이런 것부터 혁신하면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 근데 그걸 혁신을 못하죠. 왜냐면 이미 주요 당직자의 음주로 다 해놨으니. 맞습니다. 네. 거긴 이미 글렀고 민주당도 그냥 같이 네 글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호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 정치가 네. 문제이지 않을까. 문제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강력범죄에 대한 정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스스로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봉사만 하십시오. 지역에서. 왜냐? 봉사는 좋습니다. 본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봉사를 해라. 저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줄 수는 있긴 하나 네. 이런 분들이 선출직으로 공당의 후보로 나오겠다? 스스로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당에서 또한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다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 공당은 그 선출직 공직자를 배출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 대변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발전을 시킨다라는 그런 거대한 포부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공천을 주고 이런 분들이 소위 당을 떠나 사람에게 충성해서 공천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봉사를 했으면 봉사를 했지. 자, 이 공당에 들어와서 선출직으로 하려는 이 행위. 정말 욕심이다. 이분들은 네, 욕심이고 자격의 박탈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분 안 그래도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계속 면접을 봤었고요. 공관위에서 각 시도당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공관위원들이 엄격하게 보는 게 있대요. 음주. 절대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우리 저희가 속한 지금 서울시당에서도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음주운전이 있는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면전에서 강하게 깠다고 하더라고요. 자격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는 범죄 이력이 아닐까. 자, 이런 분들은 물론 뉘우칠 수 있고 다시 잘할 마음이 있고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사실 이제 다시는 안 하고 뉘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으로 지원할 때는 접수를 할 때는 마음가짐이 정말 완전히 달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봉사심 같은 게 배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은평구의 모 의원님 술 약주 한두 잔 하시고 꼭 운전하시려고 하신 거 저 몇 번 봤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면 안 된다. 무슨 생각이시냐. 그렇게 좀 말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서 이건 제가 알았거든요. 그 모 식당에서 소주 약주를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러고 주차장에 본인 차가 잘못돼 있어서 네. 제대로 주차하겠다고 주차를 하셨나 봐요. 그거 자체가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쵸. 이게 시동만 딱 걸어도. 네. 그런 차량을 이동을 했어요. 이거 근데 이분이 요번에 또 후보를 내셨어요. 또 지원하셨어요? 네, 지원을 하셨어요. 왜냐 경찰이 본인 말로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그냥 가셔라라고 했다고.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이런 분들 양심을 속여서까지 정치를 하고 싶으실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들도 사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음주가 한 잔 정도는 하시게 되잖아요. 사실 지역 일정을 가시다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량을 가져갔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이호석 의원님은? 저는 지금 생협위원님 얘기 듣고 실제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22년도에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의원들 6분이 따라가셨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이제 음주를 하는 맞습니다. 행사 다녀보셔도 알겠지만 한두 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워크숍을 갔다 돌아왔는데 어떤 한 의원님이 술을 다 같이 마셨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택시를 불렀는데 자기 차를 가져가신다고 갑자기 주차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뜯어 말려서 제 차가 아닌 다른 택시 차에다가 모셔가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거 안 타신다 그래서 그 술을 안 드신 의원님이 의회에 계셨거든요. 같이 네. 워크숍을 안 따라가신. 네. 그 의원님 차로 거의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경각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한 상태에서 시동 걸고 주차 자리 이동하는 것도 음주운전이거든요. 맞습니다. 명백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정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좀 크게 때려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인지하면 그런 행동은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몇 번 그걸로 구설수가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실 아까 혁신이라는 단어 뜻에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국민한테 꾸준히 보여줘야지. 그러면 국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초리를 때려줘야 아무리 아까 말한 네 사람 줄서기 정치를 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을 좀 국민들이 걸러주시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눈치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저희 또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습관성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소위 이런 표현에 맞는 개가천선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 저번에 안 걸렸어. 괜찮아.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분들이거든요. 맞아. 여기는 우리 지역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면 가장 억울할 때가 그럴 때요. 맥주 한 모금 먹었는데 대리비 2만 원 낼 때. 정말 아주 억울합니다. 이럴 때. 근데 하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저는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 있었을 때는 또 공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행동 가짐을 조심히 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냥 맥주 한 모금을 했더라도 무조건 대리비 카카오로 이제 부르는데 한 23,000원 나오거든요. 네. 최소 금액. 네. 그러면 요금 직접 입력을 누릅니다. 그러면 2만 원을 적습니다. 저는. 혹시나 3,000원을 줄여버릴 생각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히면 나이스한 거죠. 코를 잡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맞습니다. 좋고. 저도 17,000원 해보는데 보통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코를 안 잡아주세요, 네. 보통. 맞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하는 동안 술을 이제 마시게 되면 일단 차는 자 그대로 버려두고, 보통 제 지역구 만약에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반대, 제가 맡고 있는 동네 네. 신당동에서 만약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마셨다. 자 그럼 신당동 기준으로 저희 집까지 약 한 천천히 걸어서 일단 1시간 20분 정도 나오거든요. 1시간 반? 네. 그래서 결국 날씨 좋으면 이제 걸어옵니다. 날씨 좋으면 걸어오게 되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진짜. 그게 이제 술도 다 깰 수 있고 뭐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네. 뭐 근데 또 피치 못할 정도로 정말 아까 뭐 반잔 마셨는데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대리비도 좀 그렇고 막 이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잔 깨는 시간을 되게 넉넉하게 잡아요. 아니, 반잔에만 한 4시간, 5시간 잡아요. 사실 이거 몇 잔, 한 2잔인가 먹어야 깨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반잔을 먹고 저는 아예 뭐 한 4시간, 5시간을 아예 뭐 의회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간다든지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이슈라고 하신 분이 음주운전은 범죄도 맞지만 살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살인입니다. 이거는.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탄도 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인 거지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 게, 그 제가 있는 창동역에 시드큐브라고 좀 새로 지은 네.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시드큐브 입주민 민원을 듣고 이제 창동역에 민원이 있어서 2군데를 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플리마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 한 분이 친한 분이었는데 이제 막걸리를 꼭 먹고 가야 된다 해서 그 종이컵 요만한 거에 네네네. 한 모금 입에 댔나?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저는 그 시드큐브라는 건물에 하루 주차 금액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놓고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그 얘기를 또 아까 말한 시드큐브 입주민들이랑 하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2만 원, 3만 원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약행정센터에도 아 이거 너무 비용이 큰 거 아니냐 입주민들이 말할 때 그래서 서로 웃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추억 쌓아가는 거죠, 뭐 주민들이랑. 맞습니다. 아, 음주운전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꽃보정이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또 넘어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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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100명에서 막 103명이 돼버렸어요. 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아직 그 채널도 그렇게 막 오래된 채널도 아니고 그래서 128명이 구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8명? 네, 구독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내가 그 128명 다 넘어서 본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충분히 그걸 가능할 것 하고 같습니다. 왔거든요. 근데 저 오늘 103명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힘을 오늘 냅시다. 출연해주시는 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금방 1000명 되고 10,000명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댓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실 떠들고 있었어요. 음주운전은 범죄도 맞지만 살인이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맞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도 애기 엄마라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 막 진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음주운전은 특히 선출직들은 더더욱이나 강력한 잣대를 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자, 이러한 범죄가 있는 후보들을 계속 공천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민주당은 전북 도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건데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누가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공천 행태를 눈 감아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책임. 자, 이게 과연 전북 도당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책임?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김승엽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공당이라는 정당들은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를 가지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선출직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당의 책무는 선출직을 배출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민주당이라는 이 당 자체가 시도당을 떠나서 이 당 자체가 전북 도민들께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당 자체가 기강이 안 잡히니 맞습니다. 전북 도당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중앙당부터가 이미 되게 탁하거든요. 맑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심한 이런 공천 잡음. 현 정부의 최고 실권자도 변호사법 위반한 그 전과가 있는 분이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이다. 내려오는 DNA 전통이다.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NA, 민주당의 DNA. 네. 맞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DNA. 네. 자, 우리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선출직을 가장 많이 보는 기간도 선거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는 기간이 선거 기간인데 네. 이 선거 기간에 후보를 정당에서는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경선이던 이제 앞에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랑 대화를 시키게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보내라. 그리고 이게 아까 뭐 민주당, 중앙당이 책임이 있을까, 전북도당이 책임이 있을까, 이거를 왜 국민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냥 민주당 자체가 잘못인 거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떤 당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는 어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만약에 후보가 공천이 됐더라도 잘못이 명확하면 그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게 혁신이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배워야 된다?
뭐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그냥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사람들끼리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결은 다를 수 있지만 품격이라는 거는 그런 단호한 조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됐던 부적격자, 누가 봐도 부적격이잖아요. 국민 누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나와도 범죄자 이력서 떼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그러면 후보자 걸렸는데 음주운전, 아까 도박, 상해 이런 거 걸려 있으면 지금 동대표도 뽑기 싫어져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혹시나 놓칠 수도 있으니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어떤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조치해달라.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아까 품격이라고 하셨나요? 네, 정말 도덕성, 품격은 깊은 아주 높은 잣대를 두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번 공천에서도 아주 강하게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뭐 저희 일단 서울시당,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서울시당밖에 없지만 우리 서울시당에서는 되게 높은 잣대를 보고 있었어요. 네. 아니 면전에서 그거를 말을 했다고 하니 컷을 시켰대요. 대놓고 안 된다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민주당 전북 도당을 좀 봤는데요. 이제 민주당에도 공천 잡음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이에요. 이거 아마 다들 한 번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도 이 지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 강선으로 인해서 핫한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네요. 네, 강선으로 핫한 서울 강서구입니다. 자, 강서구에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공무원 채용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강서구의 민주당 소속 의장, 박성호 의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또 시점이 언제냐. 강선우 구속 직후에 바로 터졌대요. 바로 직후에. 근데 같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그 당협이라는 소속은 또 다른 당협이더라고요. 옆 동네로. 아마 갑을 병이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자, 바로 직후에 터져서 단순한 채용 비리 사건이 아닌 이제 강서구 행정이랑 뭐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와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통해서 강서구 국민들에게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승선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선우 의원 사건과 현재 강서구의 사건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만 해당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계속 우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을 해주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이 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가불병 모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 강선호 그분은 무소속이니까 그건 아니었어도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강서 한번 다시 바꿔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민주당 이번에 이 사건 가지고 후보 안 내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후보 냅니다. 왜냐? 욕심이 많은 정당이거든요. 네, 또 공천만 하면 사실 당선이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 욕심이 많은 정당이고 이미 자만에 빠진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겠지. 어차피 우리 뽑아줄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후보를 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당은 그래도 지역에 대대적인 뭐 대국민은 아니어도 강서 구민에게 정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선우에 이어서 박성호 이제 민주당 강서구의 의장 사건. 자, 의원님 생각에는 이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구 의장이 검색해 보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강선우 국회의원 역시
결국은 뇌물이죠. 공천 헌금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다 썩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의 기초의원 공천 같은 경우도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대부분 개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이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거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본인들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선시대 암행어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행정에서 뭐 잘못하고 있으면 암행어사 출두해서 잘못을 바로 잡고 이게 국민들 잘못이니까 이걸 고쳐달라. 그럼 행정에서도 타당한 얘기면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암행어사 마패를 쥐어줬더니 이제 오히려 이 암행어사 마패로 공무원들한테 돈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의장도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일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제명하고 꼬리 자를 게 아니라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죠. 대부분의 잘못된 일들은 어쨌든 그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구의장이라는 분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으니 아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단호하게 보여줘야 돼요. 명백하게 잘못했고 사후 방지 어떻게 할 거고 사과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후보를 내는 거는 사과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은 아까 말한 대로 무공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 정도가 지금으로서 생각나는 대책일 것 같고 정작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사과는 선행돼야겠죠. 물론 이 사과는 강서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이 동네는 민주당 깃발을 꽂으니까 되니까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부패하든 타락하든 잘못을 하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러나 광선우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잘못이 밝혀지니까 그때 또 터져나왔을 확률이 깊고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사과와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그 대책으로 무공천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효선 언니께서 또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유를 좀 해보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출직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선출직 중에서 특히 당 소속으로 나왔던 사람이라면 당이 사실 부모 같은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냥 호적을 파버리면 끝, 이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정치판에서 특히 민주당 지금 꼬리 자르기로 항상 제명. 지금 장경태 사건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은 다 큰 어른 얘가 알아서 잘못한 건데 얘 이제 우리 소속 아니야 이런 행태거든요. 자, 민주당 이거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강선우 사건 이어서 또 이 강서구 의회 의장 사건까지 해서 강서 구민들에게 진정 어린 좀 사과를 하시고 무공천 하십시오. 뭐 무소속 나오시면 이야기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참 좀 안타까운 지역이긴 해요. 자, 우리 이제 강서구를 봤으니 서울시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관련해서 예비 후보자가 3명이 있죠. 자, 이 3명들의 신경전을 넘어서 이제 좀 선을 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 불과 이제 며칠 전에 터졌죠. 자,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온 정원호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해서 같은 민주당 후보인 박주민 측에서 이게 거론이 먼저 됐습니다. 우리 후보가 아니고요. 우리 측이 아니고 박주민이 내부에서 자,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먼저 거론을 했는데 이 사건이 조금 들여다보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정원호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대규모로 유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 정원호 후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김승혜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SNS 상의 정원호 후보 측이
게시했는지 아니면 캠프 관계자가 이제 게시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이미 그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이 그 SNS상에 확산이 되었고 이를 본 박주민 후보 측에서 이제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스스로 당 내에서 문제가 이제 불거 일으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주민 후보의 이제 캠프 측에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그 해당 그 여론조사의 그래프를 퍼센테이지를 같이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지금 똑같이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게시물 자체가 일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명확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그 법원과 경찰서에서 어떻게 그 조사를 진행할지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과연 명심 명픽을 받은 정원호를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박주민 캠프에서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이걸 또 강력하게 가자니 명심과 명픽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 사건은 민주당 당 내에서 중앙당이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왜냐면 민주당 중앙당에서 네. 한치의 물러섬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정원호 후보 측과 이제 네. 박주민 후보 측이 양측이 강대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시간이 지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법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 당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제 정원호를 제외하고 박주민과 전현희죠. 이 두 후보가 지금 같이 6일날 뭐 성명서를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는 경선의 뭐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향후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해서 공동 입장문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번지고 있어요. 이제 선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자, 우리 이호석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박주민 예비후보와 전현희 예비후보가 네. 공동 성명문을 낸 걸 봤는데 네. 경선을 연기시켜 달라 그랬어요. 아,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민주당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 잘 생각하셔라. 만약에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그냥 밀어붙여서 후보가 당선돼도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취소거든요. 네. 그 순간 서울시장 다시 보궐선거 해야 됩니다. 그쵸.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에서 판단하셔야죠. 네. 그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딱 됐을 때 당선 취소가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진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된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보궐이 된다. 그럼 바로 진짜 보수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잘못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열리는 재선거나 그런 거는 무공천 해야죠. 아까 뭐 강서구 의회 의장처럼 네. 본인들이 잘못해서 재보궐이 열리면 선거도 돈이에요. 다 세금이에요. 네. 이제 선거 치러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존을 받잖아요. 그 보존은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국민들한테 돈을 더 쓰게 한 거예요. 혈세를. 그렇게 되면 책임져야죠. 이제 멀리 보고 판단하셔라. 그렇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정원호 사건 여론조사 왜곡 사건을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사건 최근에 판결 난 게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총선 진행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죠. 네, 최근에 벌금 150만 원을 이제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위에서 말했던 정은호 후보 측 여론조사 임의 조작 의혹 내용이랑 좀 유사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은호는 명픽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이거를 경찰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할지가 전 제일 의문입니다. 일단 우리 한번 자료 화면 보실까요? 그 페이스북에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정원호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입장문 보면서, 네, 좀 질문,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픽 명시민 정원호 후보의 사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김승엽 장관님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는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요?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큰 지금 위반 소지가 발생이 된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도 일단 해당 내용이 선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상대 당내 상대 경쟁 후보 측이라든지 이쪽에서 네. 이제 고발이나 고소장이 이제 접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야지 내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할 때 네. 정원호 후보나 아니면 캠프 관계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만 해도 벌써 우리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기관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의해서 만약에 정원호 시장이 당선이 됐다라는 과정을 하루 친다고 하면 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우리 서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다시 한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국민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선거에 필요한 예산과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측이 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후보를 내지 않던 아니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에서 사실 다 토해내야죠.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공청원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자료 화면에 계속 보시면요. 장해찬 전 이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저는 여론조사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조사 기관이 조사한 지지층 당선 가능성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지만 대법원은 지지층이라는 글자가 작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표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글씨가 작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 근데 정원호가 지금 더 심각한 맞습니다. 네, 왜곡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벌금 150만 원을 받아서 네, 피선거권까지 박탈이 됐거든요. 자, 이 정도로 보면 정원호 구청장은 150만 원 더 이상 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살포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호석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경험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서 마지막 두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왜 특정 인물을 봐주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좀 작은 건도 15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150만 나와도 저희 당선 취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당에서 판단 잘 하셔라. 이거는 뭐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중에 큰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사과하고 무공천한다 해도 그럼 선거 비용 민주당에서 나중에 물어줄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사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비용들 그리고 국민 혈세들 낭비되는 거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내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의혹들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정말 크리티컬한 게 당선이 돼도 취소될 수 있는 리스크를 본인들이 지고도 과연 공천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네. 다른 후보 2명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게 있을 거고 철저하게 이게 명백하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항상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던 게 대부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해도 그 중간 과정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급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항상 대답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건도 동일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죠. 예. 이거는 민주당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 이번 사건 정말 이게 벌금까지 돼서 당선 무효가 되게 되면 다음번 이제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맞습니다. 영향이 아주 큰 거거든요. 자, 판이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본인들이 뭐 다음번 총선에 뭐 또 다음번 대선 쭉쭉 본인들이 계속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사건 정원호를 후보로 앉혀서 선거를 끝까지 치르게 된다. 당선 무효 확정되면 다 바뀝니다. 비용이 그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이. 그렇죠. 자, 다른 선거도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우리 서울시장 선거 옛날부터 정치판에서는 대선을 가기 위한 인문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큰 사건, 큰 선거인데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후보를 낸다. 민주당 아주 뭐 큰맘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네,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 네. 비용 제한액 봤거든요. 네. 후보 한 명에 37억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80% 보존된다고 하면 한 30억씩 보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후보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재보궐이 열린다고 하면 후보 5명이 30억씩 10%만 나오면은 보존이 50%가 되고 15% 나오면 전액이거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100억 넘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혈세를.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37억은 보존이 가능한 거니까 네. 30억에서 100억이 넘는 서울 시민의 돈을 버릴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말씀해 주시니 혹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이렇게 문제 있는 지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명확한 입장과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항상 민주당은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커지는 겁니다. 자, 박주민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자금과 후보들의 도덕적인 문제만 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당대표도 발언이 참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지난 4월 3일에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표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공천 신청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 시에는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보면 이는 권력자의 말을 잘 따르라 권위주의적 발언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반발도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호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 6글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글자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독재 정당인가요? 독재는. 왜냐면 이게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후보들이 네.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정 권력자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갈릴 수가 있고 거기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정당의 품을 넘어서 사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과정이 맞나요? 물론 거기에서 정당에게 어느 정도 자유조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된 사례들을 보면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도 정당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후보직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네. 그러면 이거는 권위주의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는 법을 무시하겠다라는 독재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얻었을 때 재판이나 소송을 요청한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법을 봤을 때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시작해야 뭐 일반인들이 보통 고소 고발이나 이런 법에 요청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그만큼 간절하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법원까지 찾아가서 가처분을 요청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도 많지도 않아요. 확률로 따져봐도.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
너 한번 가처분 하는 순간 안 할 거야. 그 대신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게. 이거를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그냥 독재를 하겠다. 정당 내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라고 말한다고 느꼈습니다. 아, 정당 내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결국 정청래가 내가 법이다. 맞습니다. 네, 내 말을 다 따르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사례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이제 뭐랄까요? 억울함을 이제 학교에서 법에 호소를 하는 건데 이런 거조차 정당이 막는다? 아니, 그렇게 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공천은 또 다른 문제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다 하라고 각 당에 원래 공관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막는지. 자, 우리 김승효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발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이 나오지 못할 거다? 네.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도 하지만 민주당은 공포 정치를 강하게 해온 정당입니다. 이미 당의 헌법인 당원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의 말을 거역하면 10년 동안 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게, 그러니까 당의 말을 거역하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네. 어쨌든 공심이라든지 당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등등 언론 기사만 봐도 지금 할 경우 10년간 당의 소속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공포 정치 시작입니다. 이게 당의 말을 따라라. 당신이 있는 이유는 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비 후보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반발도 심할 거고. 하지만 내부에서 끝날 거지. 이게 가처분 전북지사처럼 김관진 지사처럼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 이분들은 어쨌든 그 당에 계속 남아있고 싶고 당의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 싶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반발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또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쓴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예비 후보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작은 목소리가 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의 책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하는 동안 우리 이제 피디님께서 자료 화면 좀 띄워주셨어요. 어제 날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찍힌 사진이네요. 이제 민주당 당대표의 정청래 표죠. 자, 이런 지시사항 가처분 신청 시 불복행위 간주하겠다. 10년간 이제 못 나온다. 너희 하지 마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이 표정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정청래 대표의 이제 가처분 신청하지 말라. 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좀 우리가 내용을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원호 사건만 파헤친 게 아니라 정원호도 이야기하고 전북도 이야기했고 김호준의 여론조사 꽃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저국 혁신당 음주 이런 인재 영입도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 PPA들이 따라했던 혁신 클래스까지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좀 다양했어요. 사실 근데 더 넣고 싶었는데 저희 작가님 말리더라고요. 너무 많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1시간 반 또 이상 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좀 여기서 줄이도록 했습니다. 더 할까요? 내일을 네. 위해서 네.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하시죠. 네. 자, 우리 이호석 의원님께서 이틀 동안 나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의원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노트북을 좀 치워주시면. 네. 짜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 요거는 500원을 따라한 가짜 돈입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해서.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 왜 아니냐고. 꽝의 비율은 한 몇 %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요거 우리 PD님이 준비하셔서 아, 진짜요? 잘 몰라요. 이게 혹시 우리 대표님이 아마 어떻게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흔들어 흔들어볼까요? 밑은 섞지 않네요.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도 두 번 나와주셨으니까 두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넣어주시고 돌려주십시오. 근데 저 궁금한 게 상품은 뭐 있는 건가요? 아니, 저도 잘 모르- 일단 저도 잘 돌려볼까요? 모릅니다. 핑크색 공이 나왔습니다. 네. 핑크. 예전에 미래통합당이 핑크색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뽑으셔야지 빨간색을. 하나 더 돌려볼까요? 저 안 열려가지고 이랬는데 파란색 이래도 너무 파란색 많네. 제가 지금 그 생각했습니다. 빨간색 나와야 되는데 다행이다. 이제 개혁신당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개혁신당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이거 근데 열리는구나. 근데 진짜 모든 정당에 출연 한 번 더 하랍니다. 제가 제일 원했던 좋습니다. 결말입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출연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꽃고정 키링이 있다고 하네요. 꽃고정끼리. 네. 네, 꽃꽂은 키링 아직 제작이 안 돼서요. 나중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언젠가 약간 그건 마그네이긴 마그넷이네요. 한데 약간 네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차피 네. 한 번 더 나오니까요. 키링 만들어지면 그때 주세요. 그때 또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마그넷은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마그넷도 좋긴 한데 아. 이래도 또 나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빨리 키링하고 마그넷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역시 그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 의원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칼라를 보면서 정당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도 있고 보라색은 어디로 얘 통합진보당? 옛날에 통진당. 저기 시대전환이 시대전환. 보라색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어서 칼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만 좀 하래요. 알겠습니다. 이 제발 색깔 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우리 4월 7일 네 끝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오늘 구독자가 이제 100명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아마 전달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쇼츠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쇼츠 올라가게 되면 또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아래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이 후원을 해주시면 제작진들 여기 계신 이제 고생해주신 제작진 분들이 또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고생해주신 이효석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뵐 우리 김승혜 언님.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 저는. 고생 많으십니다. 이효석 언니께서는요, 한 번 더 출연을 뽑으셨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4월 7일 꽃고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